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16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사를 지시했죠.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우선 법무부는 14일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의 공소장 범죄 사실이 그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되기도 전에 불법적으로 유출된 의혹에 대해서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대검은 감찰 1과와 3과, 그 다음에 정보통신과 이렇게 3개과를 투입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규모 진상조사죠. 그거야 뭐 법무부 장관이 지시하니까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 문제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 공소장이라는 거 하는 것은 잘 아시지만 공개적으로 소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를 마치고 나서 그 범죄 혐의를 적어서 재판에 넘기는 거죠. 그 넘긴 뒤에 사실은 지금까지 관행은 검찰이 중간 수사 결과 발표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을 이렇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판에 넘깁니다. 라고 해서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브리핑 하고 나서 재판에 넘기고 나서도 뭐 예를 들어서 구속 기소한다든가 불구속 기소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추가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또는 그 패밀리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할 때 이 규정을 바꿔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그 공개가 안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법이 발생했죠. 어떤 일이 있느냐? 국회 야당 측 법사위원들이 또는 뭐 여당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이제 범죄 혐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법무부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중요한 사람이 재판에 넘어갔다는데 그 재판에 넘어간 혐의를 내놓으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법무부가 그 공소장을 국회에다 제출하면 국회의원들이 그걸 가지고 공개하는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공개하는 시스템이 문재인 정부 그것도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에 이제 하나의 관행처럼 정착이 됐는데 자, 이번에는 그것조차 뭐 아마 막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유출이 됐습니다. 이게 원래의 공소장은 A4 용지 16장 정도 되는데 이거는 유출된 것은 처음에 유출된 거는 사진 파일 형태로 유출이 됐는데 A4 용지 한 12장 정도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문제는 뭐가 있느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혐의는 뭐 다 알려져 있죠. 2019년 6월에 대검 반부패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국 금지를 했는데 그 사실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확인하고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막았다라고 하는 혐의인데 이와 별개로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 부장은 안양지청의 차장검사, 여기는 또 동양 출신의 후배라고 하죠. 요렇게 이제 이중으로 압력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양지청이 손을 들어버렸죠. 근데 자, 이 공소장이 공개되면서 조국 민정수석도 여기에 개입했다. 이 부분이 드러난 겁니다. 자, 이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좀 여권에서는 이거 큰일이다라고 판단을 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그 유출 경로를 조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수사할 때 형사사건에 관한 공개 규정을 좀 바꿨습니다. 원래요, 공소장이라는 건 공개적인 소송입니다. 공개적인 소송을 제출하는 그런 서류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검찰이 피해자를 기소하면서 재판에 넘기면서 재판부에다가 내는 범죄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이 열리면 당연히 공개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죠. 시간의 문제. 근데 그거를 조국 전 장관 수사 때 이거 공개 안 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원래 재판에 넘기면서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하면서 사실은 검찰에서 수사 중간 결과 발표를 하는 걸 합니다. 과거의 관행적으로.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 사람이 어떠한 혐의로 검찰이 이렇게 재판에 넘깁니다. 라고 하면 기자들이 이제 그거를 요약해서 보도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전에도 취재해서 보도를 하죠. 중요한 사건은.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부터 그거를 완벽하게 없애버린 겁니다. 없애버리고 자, 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 뭐 개인정보 보호 등등 뭐 어쩌고 권익 침해 뭐 이래서 공개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법적으로 국회 법사위원회나 뭐 이런 데에서 법무부에다가 자, 이 사람 재판에 넘어갔다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이제 법무부가 그 일부를 국회의원들한테 주면 그러면 그것이 이제 흘러나와서 보도가 되는 이런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그러나 원래 관행은 공소장은 공개된다. 그런데 그게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그것도 이제 조국 감싸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건 제도가 그렇게 제도를 바꿔놨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여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본질이 무엇입니까? 본질은요. 자, 이성윤 또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그건 김학의라는 사람이 뭐 성접대를 받았다 뭐 이거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범죄 혐의가 있고 그 범죄 혐의를 수사하려고 하는데 수사를 못하게 한 거하고는 별개죠.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자꾸 아니 그럼 김학의가 도망가려고 하는데 놔두냐? 누가 놔두라고 그랬습니까? 통상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켜가면서 합법적으로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합법적인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를 해서 결국은 생사람을 그때까지는 2019년 3월 22일 밤늦게 벌어진 일인데 그때까지 김학의 당시 그러니까 전 법무부 차관은 아무런 혐의가 없고요. 과거 똑같은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을 가지고 이 사람 출국 금지해 주세요. 근데 그게 그냥 무사로 통과가 됐단 말이죠. 이런 거는 생사람을 잡은 겁니다. 적어도 그 시점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출국을 막았다. 그래서 잘했다. 이건 아니죠. 왜 그러냐? 불법적으로 막았으니까. 아니 도둑을 잡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잡으면 오히려 잡은 사람이 처벌받습니다. 그거 뭐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도둑이 뭘 와서 훔쳐가려고 하는데 그거를 총으로 쏴서 만약에 잡았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과잉 대응이죠. 그러면 그 총으로 쏜 부분에 관해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똑같은 일입니다. 누가 잡지 말라고 했나요? 잡았는데 문제는 그 잡는 방법이 합법적이어야 한다. 미란다 원칙 마찬가지입니다. 미란다가 범죄 혐의 명백하죠. 그러나 그 합법성을 어겼기 때문에 무죄가 되는 겁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연결해서 얘기하는 거는 무지의 소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 그러다 보니까 본질은 그 사건인데 그 본질을 벗어나서 지금 왜 공개됐느냐는 걸 문제를 삼는 것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정부 때의 정윤회 사건입니다. 정윤회 사건 간단하게 얘기하면 2014년이죠. 11월 28일에 세계일보가 정윤회의 국정부의 개입은 사실이라는 보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박관천 청와대 행정관의 그 첩보 보고서가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문제의 본질은 정윤회 씨가 뭐 이재만, 정호성, 그다음에 안봉근 이런 사람들하고 강남권의 중식당 일식집 이런 데서 만나서 사실 국정에 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개입을 한다. 이게 요지입니다. 그런데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부분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언론에 보도됐느냐를 그걸 문제를 삼아가지고 당시에 박관천 경정 뭐 이런 사람들을 구속 기소하고 뭐 나머지 일부를 불구속 기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식당이나 일식집에서 이렇게 모였다는 것은 허위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렸는데 그 일식집에서 중식당에서 모였다는 게 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글쎄요. 제가 보건대는 그 부분은 별로 규명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유출 부분만 문제를 삼아서 처벌을 했습니다. 상당히 닮아있죠. 그리고 나서 실제는 어떻게 됐죠? 실제는 결국 정윤회 씨의 부인, 그 당시에는 부인이죠. 지금은 이혼했지만 정윤회 씨의 부인 최순실, 지금 뭐 최서원으로 개명했습니다만 그 사람의 국정농단 개입 혐의가 바로 2년 뒤에 2년 조금 안 돼서 2016년에 그게 다 드러나서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까지 이어지는 이런 사태를 맞았는데 자 그러면 그 당시에 2016년 그러니까 14년 말부터 2016년 그 2년 사이에 저도 그때 월간조선 편집장으로 있어가면서 기자들 후배 기자들한테 그거 취재를 하라고 굉장히 많이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어디서 들었기 때문에 첩보를 입수하고 취재를 하라고 지시해서 그게 확인되면 쓰려고 했는데 그게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확인이 뭐냐면 최순실이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제대로 확인이 안 되니까 못 썼습니다. 뭐 기자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요. 확인을 안 돼서 못 썼는데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귀에 들어올 정도니까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 소문이 퍼져 있는데 누구도 그걸 제대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기사를 못 쓰는 겁니다. 기사를 쓰면 그 기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적어도 면책이 될 정도의 확인 과정을 거쳤어야 나중에 법정에 가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적어도 신뢰받는 언론 매체라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 최대한으로 확인을 합니다. 뭐 요새 일부 뭐 좀 그 유튜버나 뭐 이런 사람들 뭐 제대로 확인 안 하고 쓰고 그래서 지금 고소고발 난무하고 뭐 이러죠. 근데 고소고발이 되더라도 본인이 그걸 확인해서 사실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이 되면 그 사람은 무죄입니다. 그거는 뭐 저희도 그 기자 할 때 그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이. 그래서 기자는 최대한 하여튼 그 사실을 확인을 해서 어떤 그 정보가 있으면 확인을 해서 본인이 정말 사실이라고 믿을 때 그걸 기사화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일보는 적어도 청와대의 경정, 그 특명감찰반의 일원이 쓴 보고서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요. 그에 대해서 뭐 세계일보가 어떤 확인을 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적어도 하여튼 그 유출을 문제 삼아서 세계일보 쪽 그다음에 박관천 경정 뭐 다 처벌을 했습니다. 근데 그 본질 부분은 허위다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뭐 정윤회 씨 국정 개입도 어디까지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윤회 씨보다는 정윤회 씨 부인의 국정농단이 그 만천하에 드러남으로써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다. 자,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소문이 많았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도 이 이성윤 공소장 여기에 있는 진짜 핵심 내용은 뭐죠? 청와대 기획사정입니다. 기획사정. 무슨 얘기냐? 이성윤 외압, 수사 외압, 그 다음에 조국 민정수석의 수사 외압, 그 다음에 전후 맥락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결국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은 청와대의 기획이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불법이다, 합법이다 이런 걸 떠나서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이 사람 잡아야 되겠다. 이 사람을 잡아서 박근혜 정부한테 타격을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자연 리스트 이것도 다시 재수사해서 뭐 특정 언론이나 뭐 이런데 타격을 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청와대에서 처음부터 사정을 기획했다. 수사를 기획했다. 하명 수사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성윤 공소장을 보면 거기에 이성윤만 있는 게 아니고 조국 민정수석까지 등장하니까 제가 보기엔 저의 분석적인 관점으로 보면 큰일 났다 이거.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꼬리가 또 잡혔네. 더군다나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 변필건 부장검사가 지금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그걸 이성윤 지검장이 지금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틀어 맡고 있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둑이 터지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떠올리는 게 정윤회 사건이다. 그러니까 정윤회 문건이 처음에 그 공개됐을 때도 그 유출만 문제 삼아서 일단 털어맞고 본 건데 나중에 그 본질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이것도 이성윤 사건도 지금 털어맞고는 있지만 여기서 유출을 문제 삼아서 모르겠습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또는 수원지검 형사 3부에 뭐 누군가가 유출했다 내지는 뭐 누군가 유출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을 정윤회 문건 때 박관천 경정을 처벌했듯이 지금도 이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에서 뭐 누군가를 처벌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본질은 최순실 국정농단처럼 이 본질은 청와대 기획사정이다. 그래서 자 이게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뭐 드러날지 이 최순실 국정농단이 드러난 거는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이제 처음 보도부터 실체가 확인되기까지.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뭐 1년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그 1년 내에 드러날지, 왜냐면 지금 중앙지검 형사일부에서 수사 중이니까 드러날지 여부가 불투명하나 어찌됐든 종국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게 될 확률 매우 높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문건 이 유출 뭐 이걸 문제 삼고 지금 뭔가 틀어막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리의 문건 때와 매우 유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 결국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한 그 특별 감찰 지시, 조사 지시,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을 적어도 분석적으로는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의 문건 사건을 이거와 연관시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